예, 소개 감사합니다. 지스트 AI 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혜곤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아까 이제 그 소개해 주셨던 대로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이제 Disentangled Multidimensional Graph Convolutional Network for Pedestrian Trajectory Prediction이라는 연구 주제고요. 해당 연구 결과는 이번 올해 트리플 AI 2021년도에 발표됐고 휴먼텍 논문 대상에서 동상 수상한 연구입니다. 예, 우선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 저는 2018년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로봇 연구소에서 한 1년 정도 포닥을 했고, 2019년도 8월에 지스트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할 때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로 부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부임하자마자 AI 대학원 사업을 따는 바람에 AI 대학원에서 지금 뭐 전임 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제가 석사 과정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카메라,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이라고 해서요. 이게 어떤 분야냐면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미국의 이제 메이저 그룹에서 기존의 카메라 모델이 기존의 카메라 모델은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델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냥 광학계 있고 센서가 그 빛이 맺히는 상을 캡처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장치였는데 이게 이제 모션 블러 아니면은 저조도에서의 노이즈 문제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해서 어떻게 카메라의 구조를 바꾸면 이런 문제들을 아주 이펙티브하게 핸들링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메이저 그룹에서 있었고요. 저는 이제 석사 과정 때 이제 그런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 과정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3차원 깊이 정보 추정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트 필드 카메라,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의 손 떨림 정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가지고 3차원을 복원할 수 있는 뎁스 프롬 스몰 모션 혹은 뎁스 프롬 액시덴탈 모션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의 연장선상으로서 저조도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되게 이제 영상을 찍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양한 카메라 조합을 통해서 고품질의 영상을 복원하면서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셋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포닥 가서는 이제 어떤 연구를 수행했냐면 재난 현장에 투입될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시각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것의 초기 단계로 대규모의 가상의 환경에서 대규모의 재난 현장을 연출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뭐 이렇게 응용으로서 뭐 뎁스 컴플리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위치 추정 알고리즘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페데스트리안 트라젝토리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제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는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어,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분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메이저 퍼블리케이션이 나온 건 없고 이제 저희가 이걸 처음으로 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고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행자가 자동차나 모바일 로봇 근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고 안전 회피를 할 수 있는지 안전 회피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으로서 이 보행자 경로 추정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군중들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데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더 현대 뭐 이런 데 이렇게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가면은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가게에 발걸음을 멈추는지, 그리고 어떤 가게는 발걸음을 안 멈추고 어떤 매장에는 발걸음을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매장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로봇 청소기가 되겠죠. 로봇 청소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있죠. 집주인의 행동 패턴에 거슬리지 않게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이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서베일런스.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죠. 그래서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군중 흐름을 따라가는데 군중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경로를 갔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의심행동자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 분야죠. 거기에 더 나아가 소셜 AI 분야, 그러니까 사회적 인공지능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응용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페데스트리안 트라젝토리 프리딕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걸 좀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키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인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페데스트리안의 경로를 추정하는데 보행자의 경로를 추정하는데 이제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사용될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뭉쳐가는 사람들 이렇게 뭉쳐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떤 그룹에 조인하는, 그러니까 어떤 군중에 조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빠른 보속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가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보행자 경로 추정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맞춰보시죠. 요 사람은 과연 어느 경로로 갈까요? 첫 번째, 뒤로 돌아간다. 두 번째, 무단횡단을 한다. 세 번째, 그냥 앞으로 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보행자 경로 추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블럼 데피니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의 정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왠지 이 사람이 도로 쪽에 오는 차를 보내 그럼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3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소셜 STGCN이라는 12편 2020년도에 나온 연구 같은 경우는 2번이랑 3번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디시전을 내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보행자 이동 경로 추정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한 8프레임 정도, 8프레임 정도를 처음에 8프레임 정도를 이제 입력 영상으로 주어지면요. 향후 12프레임에 해당하는 예측 결과 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결과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즉, 요 노란색 트라젝토리가 이제 저희 예측 값이고, 초록색 트라젝토리가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요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이 평균 디스플레이스먼트, 평균 변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에러, 그러니까 이 최종 목적지가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까운지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량 지표로 측정을 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나 뭐 아니면은 특정 모델링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혹은 우리가 목적하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로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딥러닝이 나오면서 얘를 이제 소셜 릴레이션십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셜 풀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요 빨간색 옷 입은 사람 기준으로 요만큼 영역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링처럼 요 사람 주변에 뭐가 있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랑은 충돌 안 할 거니까 안 하려고 노력할 때가 얘를 좀 피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도, 16년도에 완전 초기 모델이었고요. 딥러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어떤 모델이 나왔냐면 이제 그래프 베이스의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간의 사람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듭니다.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노드, 제가 요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거리 혹은 또 다른 어떤 소셜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웨이트를 설정해서 얘를 그래프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 인접한 어드젠스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피처 코디네이트 피처, 그리고 얘를 적절히 웨이트를 학습시킬 수 있는 러너블 웨이트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시킬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법, 뭐 예를 들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기법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피처를 좀 더 리파인해서 깔끔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만드는 멀티 스케일 어그리게이션 기법.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보행자 간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고 이니셜 러너블 피처맵을 만들면 얘를 가지고 뭐 RNN이나 LSTM, 그루 같은 리커런트 모델 가지고 최종 경로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들의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모델이 이제 트리플 AI에 나갔겠죠. 그 휴먼텍에서 상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들을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 연구들의 약점을 분석하고 이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들을 이제 좀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보면 뭐 싱글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거리면 거리, 아니면은 뭐 변이면 변이, 이렇게 단일 관계로서 사람을 모델링했는데 저희는 사람 간의 거리,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변이 값을 모두 사용하는 멀티 릴레이셔널 다관계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다관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 행동인식 분야에서 이제 사실은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행동인식 같은 경우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행동인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딱 영상 안에 있으면 머리, 어깨, 팔, 뭐 이렇게 관절들이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관계가 모델링이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보행자의 행동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요 2번 사람 기준이면은 사실은 1번 사람이 되게 가까이 있어도 1번 사람은 2번 사람 기준으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2번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갈 거죠.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1번 가까이 있는 1번보다 아주 멀리 있는 7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2번 쪽으로 다가오면은 2번은 7번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러 층의 레이어를 쌓으면은 생기는 어떤 그 오버 스무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센탱글드 멀티스케일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드라베지라고 이제 아이클리어 2020년도에 발표된 연구 기법을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그 보행자 이동 경로에 맞게 변형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최종 트라젝토리를 프리딕션하는 기법의 약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는 얘를 뭐 이렇게 타임 프리딕션 CNN과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좀 더 깔끔한 최종 경로를 예측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틀렸을 때 얘를 틀린 경로를 보정하는 기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커런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피드백 내용이 다음 피드백에 아웃풋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타임 프레임의 아웃풋이 다음 타임 스텝의 아웃풋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조금만 틀리면은 사실은 얘가 그냥 싹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어큐뮬레이트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옵저베이션 전체를 보고 그냥 한 번에 아웃풋을 예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경로를 보고 근데 얘는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럴 땐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법으로 이 경로를 한번 수정해주는 그런 기법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리미너리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요. 주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래프 모델링을 어디에 많이 썼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3차원 깊이 정보 추정할 때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뎁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씁니다. 인접한 픽셀을 갖는 영역에서는 인접한 뎁스 값을 갖는다라는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얘 픽셀을 뭐 일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제 얘가 각각의 픽셀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픽셀의 인텐시티 값의 차이에 따라서 그 웨이트, 그러니까 그 거리를 웨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아무래도 검은색이랑은 굉장히 멀 거고 회색 같은 애들이랑은 가깝겠죠. 그래서 웨이트가 높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우측 하단에 있는 같은 경우는 검은색 계열 애들끼리 아주 웨이트가 높을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값이 이렇게 파란색 뎁스, 빨간색 뎁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노드랑 노드 사이에 웨이트를 결정하는 엣지, 얘를 엣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에서 이니셜 시드를 줘요. 여기에 각각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프로파게이션 시킬 겁니다. 이제 얘를 확산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는 얘가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커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커팅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컴퓨터 비전 태스크, 예를 들어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니셜 시드가 주어지면은 픽셀에 인접한 애들끼리 요 뎁스를 프로파게이션하는, 확산시키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니셜 뎁스를 추정하고 그걸 리파인하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이제 뭐 텍스트 데이터나 어떤 인베딩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하나이글스 팬인데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이 Y축이 이제 작년 등수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X축은 제가 이 팀에 대한 이 팀에 대한 애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원핫 인코딩에서는 지금 얘를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개의 베이시스에 하나 이글스는 이쪽으로, NC 다이노스는 이쪽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겠죠. 적절한 피처 스페이스에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야구 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트리뷰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얘를 굉장히 가깝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웨이트를 주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그 피식대학에 이제 공학번 이즈백 보면 이제 싸이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친구끼리 뭐 일촌 친구 관계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자 합성, 그 다음에 3D 메쉬에 따른 뭐 이렇게 그 각각의 이제 노드들을 이제 그래프로 연결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로 옮기고 이걸 적절히 학습할 수 있냐가 최근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몇 가지 예제를 말씀드렸지만 뭐 픽셀이든 아니면 저희 보행자 뭐 이동 경로 추정 알고리즘이든 뭐 이렇게 노드랑 엣지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V1, V2, V3, V4, V5 같은 경우는 각각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그냥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 엣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노드라고도 하고 이제 벌텍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논문의 표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연결할지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존에 되게 잘 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갖다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하냐, 그리고 얘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어떻게 결과값을 인퍼런스 하냐, 제너럴라이즈 하냐, 이게 사실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알고리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행자 이동 경로나 아니면은 뭐 일총 관계 그래프라고 봅시다. 예, 예. 제가 요즘 완전히 그 공학번 이즈백에 꽂혀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친구는 6번이랑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번은 그래 이렇게 이제 어드젠스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적 관계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 친구는 6번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이제 6번에 대한 애정이지. 그리고 2번 친구도 6번을 좋아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그 행렬 그래프에서 세 번째 행이 이제 그러니까 인덱스 2번 행이 6번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0번은 2번과 5번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2번, 5번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적 관련 그래프를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아지면은 얘가 트레이닝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래프 컵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파스 그래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스 그래프가 뭐냐면 이런 어드제이스트 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0번은 2번이랑 연결돼 있고 2번은 5번이랑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1번은 6번이랑 연결돼 있고 3번은 4번이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3번이랑 7번이랑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 이 어드제이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GPU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어드제이스트 리스트를 쓴다기보다는 주로 어드제이스트 매트릭스를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커지면 사실은 이 방법으로 가긴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행자 이동 경로는 아직까지는 요걸로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어떻게 학습시키는지를 이제 모식도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이 있으면 이 각각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1번 사람 이렇게 올라가고 2번 사람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3번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4번 사람은 4층, 5번 사람은 5층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러너블 매트릭스로 이제 학습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그래프를 우선 만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언다이렉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1번, 2번 연결돼 있어.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고 2번과 1번이 연결돼 있습니다. 4번은 3번, 5번, 1번이랑 연결돼 있네요. 4번은 3번, 5번, 1번이랑 연결돼 있어요. 5번은 2번, 3번, 4번이랑 연결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언다이렉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이렉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 죄송합니다. 너무 아재같이 죄송해요. 하여튼 그래서 1번은 2번을 좋아해. 그러니까 1번은 2번의 영향을 받아. 1번, 4번은 서로 영향을 받아. 그래서 1번은 2번의 영향을 받고 4번의 영향을 받습니다. 4번은 1번, 5번, 3번의 영향을 받네요. 1번, 3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다이렉트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프루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고안한 그래프가 뭐냐면 웨이티드 다이렉트 그래프입니다. 게다가 셀프루프도 있죠.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번이라는 사람인데 1번이라는 사람이 이동을 해요. 1번이라는 사람이 이동을 해.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2번의 영향을 받는지 4번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1번이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2번에 대한 영향력과 4번에 대한 영향력이 수치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 웨이트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웨이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이티드 다이렉트 그래프를 본 이 보행자 이동 경로 추정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 스스로 영향을 받고 2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 웨이트는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1번에는 영향을 안 받네요. 자기 스스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5번에 영향을 받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어드제이스트 매트릭스나 그 다음에 피처 노드 그 매트릭스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히든 레이어를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다층으로 쌓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층을 쌓으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레지넷
나올 때도 보면은 레즈넷의 이제 논문 처음이 어땠나요? 그냥 무식하게 레이어 여러 개 쌓는다고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가 디미니싱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막 많이 쌓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데이터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레이어를 쌓고 여기에 적합한 뭐 이렇게 각종 뭐 이렇게 레이어 설계나 아니면 관계 그래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 각각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 어그리게이션, 두 번째 컴바인, 세 번째 리드아웃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노드 피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어드제이스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적 관계 그래프를 가지고 이 K개의 GNN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행자 이동 경로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되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오퍼레이션이 주로 어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관련해서 이 피처 값을 리파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1번에 영향을 주는 2번과 4번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뭐 더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요 1번 피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두 번째가 컴바인인데요.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된 피처를 가지고 이 1번 피처와 어그리게이션 된 피처를 가지고 얘를 컴바인을 합니다. 컴바인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한국어로 지금 모르겠네요.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거나 엘리먼트 와이즈 썸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처를 이렇게 컴바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아웃.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진 애들을 가지고 쭉 스태킹을 쌓고 얘를 뭐 컨볼루션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냅니다. 1번에 대해서. 그리고 얘를 여러 번 수행을 해서 GNN 레이어를 스태킹하면은 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걸 여러 번 하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번, 4번만 고려했죠. 근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번, 4번이 고려된 새로운 피처 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지금 2번, 4번이 동시에 고려된 요 새로운 피처 맵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3번, 5번이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처음에 3x3 피처 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피처 맵이 줄어.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는 우선은 인접한 3x3 필터를 가지고 인접한 애들에 대한 피처를 학습을 시키죠. 두 번째 레이어에 가면은 얘가 피처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똑같은 3x3 행렬을 쓰더라도 좀 더 멀리 있던 애들, 왜냐하면 줄었으니까 멀리 있던 애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똑같은 3x3를 쓰더라도 이제 멀리 있는 애들까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GNN 레이어에서는 1번, 3번, 그러니까 1번이 3번, 5번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호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쭉 호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멀리 있는 애들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리미너를 이제 끝났고요. 모르시면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저희가 조만간 코드 올릴 테니까 그냥 코드 보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하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인접 그래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스파셜 엣지 CNN, 그 다음에 템포럴 엣지 CNN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얘를 그래프로 묶고요. 이 그래프를 묶을 때 저희는 이렇게 스파셜 엣지, 템포럴 엣지를 만드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의 보행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상대적인 변이, 렐러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멀티 릴레이셔널 그래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절히 어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템포럴 엣지 그래프를 만듭니다. 요거는 자세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 그 타임 프리딕션 CNN 블록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으로 요 어떻게 보면은 프리딕션된 보행자 이동 경로 결과를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동 경로가 이렇게 파란색이면은 요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을 이런 식으로 보정하는 건데요. 제가 요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행자가 갈 수 있는 확률 맵들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 맵에서 뭐 가장 높은 값, 그러니까 가장 애큐러시가 뭐 20개 샘플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값을 최종 결과로 리포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그래프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그룹 워킹.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요 사람 같은 경우 요 사람이죠. 요 사람 보시면은 요 사람은 이제 요 그룹에 껴요. 이제 네, 요 그룹에 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이제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요 파란색 사람. 그럼 이제 사람을 요리조리 피해가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근데 어쨌든 사람의 상대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는 부족하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상대적인 변이도 동시에 고려해야 이 네 가지를 모델링할 수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피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디스턴스, 거리, 그다음에 상대적 변이를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가지의 인접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얘를 적절하게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쪼개서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이제 디센탱글드 어그리게이션, 멀티스케일 어그리게이션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스파셜 엣지 그래프랑 템포럴 엣지 그래프 이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는데요. 이거 왜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스파셜 엣지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상대적 변이를 인코딩 하는데 그러니까 그 러닝 피처를 뽑는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엣지 그래프는 아니 내가 사람이 직접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 그 상황이 변하는데 얘도 어느 정도 인코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프레임별로 변하는 사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인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오버 스무딩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기존의 멀티 스케일 어그리게이션의 약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얘가 이 0번 사람 기준으로 보면요. 얘를 가까운 애들, 그 다음 가까운 애들, 그 다음 가까운 애들, 그 다음 아주 먼 애들까지 여러 개 GNN 레이어를 쌓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근데 얘가 계속 어쨌든 레이어가 쌓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얘가 논리니어 매핑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얘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가까운 애들에 대한 웨이트가 너무 강해진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9번 같은 경우는 6번, 7번, 8번이랑 가깝죠. 처음에는 이 그래프가 약했어요. 근데 얘가 레이어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멀리 있는 사람들 정보를 인코딩하긴 하는데 점점 이 가까운 애들 6번, 7번, 8번에 대한 9번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면은 오버 스무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9번의 보행자 이동 경로가 6번, 7번, 8번에 너무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연결한다고 여러 개 레이어를 쌓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이 웨이트 값이 너무 커져 버려서 끊어지는. 그래서 뚝 끊어졌죠. 여기서 5번쯤에서 뚝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얘네들을 적절히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 사람 간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어느 일정 부분을 구획을 했고요. 그 구획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를 따로따로 인접 매트릭스를 만들고 멀티스케일 어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가까운 애들은 가까운 애들끼리 나름 인코딩이 되고 그 다음 먼 애들은 그 다음 먼 애들끼리 인코딩이 되고 뭐 그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적절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적절히 인코딩 되는 거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어스가 걸렸는데 계속 이쪽으로 바이어스가 걸리는데 저희는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 디센탱글드 멀티스케일 어그리게이션 기법 때문에 적절하게 사람 간의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대적 변이에 따라서 적절히 뭐 러닝 피처가 인코딩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거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에볼루션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뉴얼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드랍 엣지 기법을 도입했는데 드랍 엣지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드랍아웃 아시겠지만 드랍아웃은 히든 피처의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뭐 어드제스트 매트릭스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닝된 피처들을 트레이닝 과정에서 껐다 켰다 하면서 이 제너레이티를 올리는 기법입니다. 요거 이제 아이클리어 2020년도에 나온 기법이고 저희는 이제 요 그래프에 맞게 그러니까 웨이티드 그래프에 맞게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있는 CNN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은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오버스모딩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애들 때문에 좀 이렇게 과회피 경향이나 뭐 이런 오버스모딩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얘를 적절하게 회피하고 틀린 경로를 복원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리커런트 어프로치들 예를 들어 RNN이라든가 RSTM이라든가 구루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 결과가 다음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틀리면 여기서 틀리면은 얘가 영향을 받고 얘가 틀리면 또 영향을 받고 얘가 틀리면 얘가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옵저베이션이랑 그다음에 추정된 경로를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한 번에 추정을 하고요. 얘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싱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예측이 돼. 근데 요만큼 틀렸을 것 같아 라는 어떻게 보면 싱글 피처 벡터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하게 틀린 값들을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에러나 아니면은 에버리지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러가 굉장히 이제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낼 당시에는 뭐 기존 거의 그러니까 공용으로 많이 쓰는 ETH UCY 데이터셋에서 뭐 거의 뭐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를 했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미터 단위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타 알고리즘 대비 에버리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한 10cm 정도. 그 다음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에러는 한 17cm 정도의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이게 이제 픽셀 레벨이라 이제 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어쨌든 이제 소타 대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고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자체도 저희께 굉장히 라이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타 알고리즘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보시면은 스타 알고리즘이 거의 이제 뭐 최근에 거의 소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타 알고리즘 대비 뭐 어쨌든 거의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일 라이트한 웨이트 사이즈를 갖고 그 다음에 성능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기존 소타 대비 뭐 ADD, Average Displacement나 FD, Final Destination Error가 뭐 이렇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 대비 이제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호텔이나 뭐 유니버시티 셋업 같이 군중이 많이 밀접되어 있을수록 저희 알고리즘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볼루션 스터디를 보면은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나름의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GCN 기반 기법이 이 정도면은 저희 멀티 GCN 기법을 쓰면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 어그리게이션을 쓰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디스엔탱글드 멀티 스케일 어그리게이션 기법을 쓰면은 조금 더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드랍 엣지를 쓰면 확실히 제너럴리티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 기법을 써서 처음 틀렸던 경로를 좀 보정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성능 폭이 커 보여도 여기서 이 프로포즈들에서 정보를 적절히 인코딩을 하지 않으면은 얘가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이 뭐 그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SDGCN CVPR 2020년도에 나온 거 결과를 보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이 확률 기반인데 이게 이제 예상 경로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죠. 근데 저희 거는 아주 샤프하게 얘는 진짜 일리 갈 거야 라고 이제 탁탁 맞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만 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멀게 퍼집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각종 이제 그룹 워킹이라든가 아니면 콜리전 어보이던스나 이런 것에서도 이제 회피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콜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하는데요. 이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요 관련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홍보 기사를 내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댓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자대고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래도 뭐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대고 그리면 그 정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경향성을 좀 잘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 있죠. 그런 녹색이 그런 투수인데 저희도 이렇게 급격하게 핸들링하는, 급격하게 꺾는 부분들도 저희 알고리즘에 핸들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알고리즘은 이런 영상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비주얼 데이터를 쓰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간의 좌표 관계, 좌표만 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런 영상 데이터를 쓰면 그 성능은 더 올라갈 것이고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도입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 이제 페데스티안 트라젝토리 프리딕션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되게 다양한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그러니까 논문을 낼 당시에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나름의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멀티 릴레이셔널 STGC, 그러니까 멀티 릴레이셔널 이제 그래프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상대적인 변이 값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절히 학습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스케일 어그리게이션을 잘 쪼개서 학습시킬 수 있는 디스엔탱글드 멀티스케일 어그리게이션. 그리고 이제 웨이티드 그래프에 적용되는 드랍 엣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이동 경로를 한 번에 예측할 수 있는 타임 프리딕션 CNN, 그리고 틀렸을 때 이 타임 프리딕션 CNN의 이니셜 트라젝터리 값이 틀렸을 때 얘를 보정할 수 있는 글로벌 템포럴 어그리게이션, 이 5가지 엘리먼트들을 한 번에 도입을 해가지고 최신 성능을 저희가 최신 보행자 이동 경로 추정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데스트리안 트라젝토리 프리디션 분야 자체가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20개의 예측 가능한 경로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애랑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서 성능을 리포팅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스타캐스틱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나 추정해서 하나 추론해서 그 결과값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얼마가 차이 나는지, 즉 디터미니스틱한 기법을 최근 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 플랫폼에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결과는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초기 연구 결과를 이제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시간은 아주 깔끔하게 지켰고, 예, 45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실이 지금 있는 과제가,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로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쪽 플랫폼에 어떻게 이제 컴퓨터 비전, 특히 이런 식의 최신 기법들을 얹을 수 있을까를 고민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보건 분야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소셜 AI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서베일런스 카메라나 뭐 이런 데에다가 요 알고리즘을 넣으면은 사람들의 이상 행동을 추정하는데 되게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카메라 뷰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디텍트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플랫폼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그 자율주행 플랫폼 알고리즘에 저희 안전회피 기능, 그러니까 보행자 이동 경로를 안전회피 응용으로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찰차 같은 데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찰하시는 이제 캠퍼스 폴리스나 이런 분들께서 굳이 운전에 집중을 안 하셔도 이렇게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과 소셜 AI 분야가 이렇게 접목되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 분야는 제가 좀 전문은 아니어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분야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 분야랑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을 딱 보고 이 영상이 영상 기반으로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어디 이렇게 풍경 사진 많이 찍으면은 구글 포토에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 자동으로 태깅이 되죠. 그게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나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아니지만 또 다른 응용으로 뭘 하냐면 우선은 백화점 같은 데다가 그냥 쭉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를 정보를 태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백화점 같은 데 불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여기 갇혀 있어요. 여기 갇혀 있어요라고 이제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소방관한테 보내면은 그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는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이동 경로 추정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각각의 데이터를 그래프 관계로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묶은 다음에 이 얘를 적절하게 핸들링을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특히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나 이제 의료 분야에 사실 많이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인 등 보행 예측 경로 적용 가능할 거? 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맹인들에 대한 패턴들이 인식이 되면 아주 좋은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노드 피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 매트릭스, 그러니까 어드제스트 매트릭스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이제 연산하거나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매트릭스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얘를 핸들링해야 되는 러너블 피처 값이 더 커진다는 소리고, 그럼 얘가 네트워크가 배워야 되는 그 변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데이터가 더 많아지지 않고서는 얘가 이제 오버피팅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어드제이스트 리스트, 어떻게 보면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에 이런 것들을 잘 뭐 이렇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MC님께서는 좋은 질문 주셨고 테크니컬리 확실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선택, 예, 이것도 피처도 마찬가지겠죠. 노드가 증가하면은 배워야 되는 피처가 많아지니까, 예, 요거는 확실히 이제 성능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은 이제 뭐 MC님께서 가지고 있는 GPU나 컴퓨팅 셋업이 엄청 크고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은 오버피팅을 좀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레이어 배치나 아니면은 좀 학습 기법들이 좀 적용이 돼야겠죠. 이거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체가 중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제 8프레임을 쓰거든요. 8프레임을 인풋을 쓰니까 8프레임이면은 한 3.2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2초 사이에는 사라지지 않겠지라는 게 이제 사실 저희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좀 문제가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전방을 향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그러니까 요게 보행자 이동 경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서베일런스 뷰, 두 번째가 진짜로 우리 잠깐만, 그 준영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의 카메라가 즉 전방을 주시했을 때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first person view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연구 결과는 이 서베일런스 뷰에 대한 그 러닝 네트워크를 이 퍼스트 퍼슨 뷰로 잘 내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된다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보는 프레임 수가 더 적고 예측하는 프레임 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과정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적게 보고 조금 더 적게 예측하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주얼 분석이 뭔지 몰라서, 비주얼 분석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요. 능동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하는데, 하드웨어와 진화 수준이 센서 후 촬영.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당연히 러닝 알고리즘도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요즘 트렌드 자체가 돈 많은 회사들은 그냥 데이터 이만큼 찍고 그냥 이만큼 되는 컴퓨팅 셋업에 그냥 때려박아서 이제 알고리즘을 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라이트웨이트에 어떻게 넣을지를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트워크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서 이제 모바일 셋업이나 이런 데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센서가 정확해지고 뭐 이렇게 하드웨어가 정확해지면 좋죠. 그 일례로 저희 이 보행자 이동 경로도 사실 데이터 셋이 되게 이미지 레졸루션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이 레졸루션 영상을 찍고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노테이션 따고 쓰면은 알고리즘이 더 정확해집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소스 코드는 우선은 공개할 예정인데 저희 학생이 바빠가지고 얘가 코드 정리를 잘 안 하고 있네요. 예, 뭐 근데 뭐 어차피 논문이 돼서 학생도 큰 모티베이션이 없어서 제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코드 공개는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추적을 위한 입력 변환 그래프 데이터는 어떻게 변환하는지 여쭤보셨는데, 우선은 사람이 있고 그 씬 안에 그 각각의 보행자에 대한 좌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데이터로 주거든요. 그래서 1번 사람은 예를 들어 1,1에 있다가 2번 영상에서는 2,2로 가고 3번 영상에서는 뭐 3,4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추적 데이터를 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와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상대적인 변이를 저희가 모델링을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인데요.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에 그 깃허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학생이 바빠서 뭐 언제 공개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 학생이 이제 뭐 워낙 연구를 또 활발히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다음 달 말에는 또 뉴립스 컨퍼런스 서미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근호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예. 예. 왜냐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그냥 떼지어가든지 어떤 그룹에 조인하든지 아니면은 모이든지 그냥 모여 있든지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하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범죄자 이동 경로 같은 경우도 그냥 컬리전 어보이던스 하는 사람만 딱 찾아내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중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만 이렇게 테이크 해가지고 이제 트래킹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응용 중 하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관련 펀드가 아직 없어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사실은 한 2017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이제 해외 리딩 그룹들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속 기관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랑 어떤 연구 관련한 어떤 아이템이나 데이터나 아니면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디스커션하고 뭐 마음이 맞으면 또 협력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뭐 어떻게 이 세미나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